안녕하십니까? 허슬똑띠입니다. 삶이 단조롭게 느껴질 때 문득 우리는 유명한 사람의 일상은 우리와 매우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부 특별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일상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매일 일어나고 먹고 마시며 일을 하고 배설하며 잠을 잡니다. 또한 짜증을 내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며 화가 나면 과식하기도 하죠. 뭐 우리와 크게 다를 것 없지 않은가요? 그래서 공연히 그들과 비교하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처럼 꼭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만 이룰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항상 활기에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들처럼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극복하고 삶의 리듬의 활기를 풀어넣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지금껏 수많은 자기계발서나 동기부여에 관한 좋은 글들을 읽어왔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다소 공허하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새롭게 시도해 볼 만한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꼭 거창해야 할 필요 있나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부딪히면서도 무심코 넘겨왔던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게으름이 장애 요인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틀에 박힌 쳇바퀴에서 벗어나 쓸데없이 쳇바퀴를 돌리는 헛수고를 하지 말자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돈보다 귀한 시간을 얻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도적인 깔끔 떨기부터 시작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책상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쾌적한 환경이 산뜻한 기분을 북돋아줄 뿐만 아니라 의욕도 솟구치게 만들어주죠. 자신의 방 책상에는 컴퓨터나 노트북, 메모장과 필기부통만 남기고 모두 다 치웁니다. 수시로 독서할 책은 한편에 눈에 띄게 둡니다. 수시로 점검하여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태를 방지합니다. 이래야 아이디어가 샘솟죠. 이렇게 만들고 나면 집중도가 높아질 겁니다. 지루함이 느껴지면 잠시 원하는 책을 읽기도 해보세요. 지루함도 없애고 책에서 생각지 않은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등 일거양득의 대가를 얻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둘째, 미니멀리즘을 철저히 실행합니다. 마구잡이식으로 사들여 거의 쓰지 않고 이곳저곳에 쌓아놓은 물건들을 분류하여 최소한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광고에 현혹되어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무계획적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셋째, 자기관리입니다.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은 외관입니다. 게으름은 대개 외관에 무관심하게 만들죠. 당연하죠. 필요한 때만 묘란법적지근하게 하지 말고 평소에 항상 외모에 신경 쓰십시오. 특히 신발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비싼 옷으로 치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깔끔하면 남에게 호감을 살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일수록 그것을 감추기 위해 외관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겉만 부자처럼 흉내낸다고 진짜 부자가 되겠어요? 그 일례로 카푸어가 있습니다.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비싼 차에 마구 돈을 써대다가 역효과만 나는 경우이죠. 풍요로운 사람은 우아함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겁니다. 외모도 자산인 점을 잊지 마세요. 만일 사업을 하게 되면 타인으로부터 도움받을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 당신의 믿음직한 외모는 이에 한몫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말도 중요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 외관이 사람을 판단하는 우선적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첫 만남에서 10초 이내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첫눈에 반하도록 만들게 해야 합니다. 호감 가지 않는 사람에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넷째, 건강과 체력 관리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최소 30분 정도 운동하도록 하는데 본인의 사정에 맞춥니다. 스쿼드,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빠른 속도로 걷기나 조깅 등 어느 것이라도 좋은데 가능한 한 꾸준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독서 즉 공부입니다. 매일 최소 30분 정도는 꼭 독서에 할애하도록 하세요. 주제는 투자기법, 돈에 관한 속성, 동기부여 관련 등 우선순위를 정해서 꾸준히 읽어갑니다. 특히 올바른 마음, 긍정적인 마인드를 고양할 수 있는 주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신용카드 관리입니다. 신용카드는 한두 개 내로 유지하면서 카드 사용은 사용한도의 30% 이내로 유지합니다. 현금 서비스는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신용도를 좀먹는 약주고 병주는 나쁜 은행 상품이죠. 비상시나 다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빠르고 쉽게 조달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개인 신용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일정 비율 이내로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용금액을 무턱대고 낮추는 것도 신용도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수입 대비 적절한도를 감안하도록 하십시오. 어때요? 할만하지 않은가요? 별거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여기다가는 매번 미뤄두게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게으름을 극복한다는 것은 나쁜 습관을 바꾼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나쁜 습관에는 낡은 사고, 고정관념, 편견 등도 포함됩니다. 나쁜 습관을 바꾼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위스의 문학자 겸 철학자인 아미엘은 변화에 대해 마음이 변하면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라고 설파했죠. 간단히 줄여 말하자면 습관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운을 변화시켜준다고도 할 수 있겠죠. 사족으로 한마디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팔아 사는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현재 소득이 꽤 높다고 해도 진정한 부자로 여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